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향집 마당에서 제가 어릴 적 키웠던 개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매일 저녁마다 말도 없이 똑같은 자리만을 파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그곳은 어머니가 떠나기 전 저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고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끝끝내 파낸 땅 속에서 저는 하나의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전 제가 자주 들르던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는 순간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후 고향집 마당에서 옛날에 키우던 개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감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자마자 눈앞에 어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시골 마당, 저녁 무렵 노을이 드리워진 풍경, 그리고 혼자서 묵묵히 땅을 파는 한 마리의 늙은 개. 단지 동물의 습관적인 행동일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 장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호입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영상 제작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해 보일 수도 있는 직업이지만 사실 일상은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기획안을 넘기고 클라이언트의 수정을 받고 밤을 새우며 마감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고 나니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뒤였다고 들었습니다. 미안하게도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연락을 끊고 조용히 시골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마치 도망치듯 다시 서울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동네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호야, 내 아버지 집은 당장 정리 못해. 마음 추스를 때까진 거기서 좀 지내고 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왔던 그 집에서 단 하루라도 제대로 앉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마지막으로 그 마당을 밟아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꿔 시골에 조금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운천리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고향입니다. 어릴 적에는 마을 앞 개울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고 여름이면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매미를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집을 떠나신 이후 저는 점점 그곳을 외면하게 되었고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게 고향은 단지 과거에 살았던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낡은 마당에서 한 마리의 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털은 많이 휘어졌고 다리도 약간은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분명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개는 제가 어릴 적 키우던 진돗개, 노을이었습니다. 노을아,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노을이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짧은 짖음도 없이 오직 눈빛과 몸짓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그리고 이 집은 왜 여전히 저를 이렇게 낯설게만 느끼게 만드는 걸까? 수없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과 질문들을 잠시 멈추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을이는 매일 저녁만 되면 마당 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본능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개들도 예민해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을이는 감나무 아래 정해진 그 지점만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꼭 찾아내겠다는 듯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흙먼지가 튀고 발톱이 상하고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고 그 자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노을이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 몸을 낮추고 땅을 긁었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될수록 저는 어릴 적 기억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아래는 제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자리였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그날 저를 꼭 안아주셨고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유도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는 떠났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노을이는 그날 이후도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그 장소를, 그리고 지금은 저에게 그 자리에 다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밤, 노을이는 여느 때보다도 깊이 그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내며 묵묵히 땅을 긁는 그 모습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하려는 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노을이를 보고 있자니 제 마음 속에서도 조금씩 굳게 닫혀있던 감정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고향으로 이끈 건 아버지의 부고였지만 진짜로 저를 돌아보게 만든 건 노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감나무 아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제가 잊고 지냈던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을이의 행동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매일 해가 질 무렵이면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 이전에 파던 자리에서 다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고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노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확고함이 느껴졌고 이유 없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웃 할머니인 박복래 어르신이 고구마를 가져다 주시면서
마당에 있는 노을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을이가 저기서 뭔가 찾는 것 같구먼. 예전에도 저 감나무 아래만 가면 한참을 앉아 있었지. 아마 어미를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떠난 어머니를 혹은 사라진 시간을 노을이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고향집에 머무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머물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생활이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마을회관에서 들려오는 할머니들의 이야기 소리, 밤이 되면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이따금 들리는 닭의 울음소리. 서울에서는 창문을 열면 바로 도로와 자동차 소리뿐이었지만 이곳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온함이 제게는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지호 씨, 서울 다시 올라갈 생각은 언제쯤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올라갈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일상과 미뤄둔 업무가 떠올랐지만 몸은 이상하리만큼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즈음 저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여러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공구함, 직접 손질한 나무 의자, 그리고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던 사진첩 한 권. 사진첩을 펼치자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한 장씩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찍힌 사진들 사이로 어머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장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안고 감나무 아래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배경은 분명 지금 노을이가 파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찡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시간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노을이는 그날도 여전히 감나무 아래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을이 옆에 앉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흙과 나무 뿌리뿐인 자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무언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이 적으셨고 아버지와는 자주 다투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부엌 문을 세게 닫고 나가시고 어머니는 조용히 감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어머니는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왜 떠났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기억들이 감나무 아래를 파는 노을이의 발끝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은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호야, 너 어릴 때 노을이랑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기억하냐? 그때부터 넌 말 없이 감정이 많은 아이였어. 그 말에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마음은 닫혀 있었지만 어쩌면 노을이는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금 저에게 하나씩 되돌려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감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을이 옆에서 직접 흙을 손으로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흙이 닿았고 뭔가 단단한 것에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더 깊이 파자 그곳에서 무언가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노을이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흙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나무 상자는 손바닥보다 약간 클 뿐이었습니다. 겉면은 습기와 세월의 흔적에 의해 군데군데 검게 변색돼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끝으로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종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랜 세월이 지나 색이 발해 있었지만 인물들의 표정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귀퉁이에는 봄, 운천리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놓인 종이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노란빛으로 변해 있었고 글씨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호야, 미안하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걸 보게 될까? 부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단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고백.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을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편지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듯이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게 책을 읽어주시던 모습,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주시던 그날의 장면까지. 왜 그런 따뜻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져야 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작은 상자를 통해 제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상자를 파묻은 채 제게 말하지 못하고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노을이는 제 옆에서 몸을 낮춘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늦은 깨달음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 땅 아래 남아 있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노을이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지켜내어 결국 저를 다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복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지. 마을 사람들 누구 하나 미워하는 법이 없었고 늘 웃음으로 사람을 대했지. 그분이 떠나고 나서 내 아버지가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 말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 저 감나무 밑을 자주 보러 나가곤 했단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렀지만 결코 무심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다만 말 대신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감추고 감내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세월 속에서 감나무 아래에 담긴 기억은 언젠가 저에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다시 접은 편지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작은 상자를 다시 묻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저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요. 노을이는 그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오래된 벗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나무 아래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과 평화가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가족을 이해하게 되었고 잊고 지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봄 기운이 마당 끝까지 퍼졌고 감나무에는 작은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바람은 노을한테도 기분 좋았던 것인지 그는 마당 여기저기를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히 한 마리의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기억을 지켜내고 결국엔 저를 이끌어준 존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우체통을 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고 사가 문이 덜컥거리던 우체통을 조심스레 떼어내고 창고에서 찾아낸 오래된 망치와 못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못이 자꾸 삐뚤게 박혔지만 묘한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리한 우체통을 집 앞 벽에 고정하며 저는 오랜만에 뚜렷한 목표를 완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체통 속에는 직접 쓴 짧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따로 없었습니다. 오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저도 가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노을이의 이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이름표를 닦았습니다. 노을이라는 이름이 다시 또렷이 보이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억해줘서 내가 다시 가족을 기억하게 됐어. 고마워, 노을아. 노을이는 제 손에 얼굴을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무언의 교감이 그 짧은 순간 속에 오갔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을이와 함께 마을 산책에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 사람들은 지호야, 오늘도 나왔구나 라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소속감,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논두렁 사이에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빛나는 불빛도,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도, 시끄러운 회식 자리도 분명 저의 일부였지만 지금 이 조용한 순간도 제 삶의 소중한 일부라는 것을 말이죠. 노을이는 천천히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너처럼 천천히 걸어보려 해. 감나무에는 어느새 작은 잎들이 돋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봄이 확실히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가장 진솔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풍경, 노을이의 눈빛, 감나무의 흔들림, 그리고 이 고요한 마을의 숨결. 그것들을 기록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요. 때로는 한 마리의 개가, 오래된 나무가, 낡은 편지 한 장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에게 고향은 단지 과거의 장소가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언젠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